그곳이 차마 꿈앤드 리틀리야.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 계속되는 후렴구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고 정지용 시인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옥천에 와 있고요. 벌써 여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다채로운 자연 풍경으로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옥천의 풍경 속에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또 맛집들이 숨겨져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저랑 같이 날씨는 덥지만 활기차게 떠나보시죠. 배고프다. 아, 여기 맞네. 요한 양조장. 이 마을 쪽에 있었구나.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적인 고장 옥천. 거기에서도 남부에 위치한 이원면. 그 한켠에 시간이 멈춘 어느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우와. 와, 진짜 오래된 데 맞긴 맞나 보네. 누군가에겐 그저 오래된 풍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과 세월을 함께 흘러온 이들이라면 저절로 추억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저희 여기 양조장 한 지는 이제 93년 차. 93년이요? 네. 아, 100년 가까이 됐네요. 이 농촌에 네. 특별히 뭐 농업행위 말고는 일자리가 없을 시절에 30분 정도 일하시던 삼촌이 계셨으니까 규모는 뭐 전국에서도 뭐 빠지지 않을 만큼 그래요? 예, 규모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양조장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막걸리라고 네. 표현을 하죠. 막걸리를 주로 만드시는 거세요? 저희는 이제 막걸리 이제 주조로 시작을 했고요, 양조장을. 네. 제가 이제 4대째 하면서 증류식 소주 면허를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증류식 소주라 그러면은 이제 전통 소주죠. 전통 소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강현준 대표 아버지에게 양조장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양조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본업을 접고 술빚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4대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막걸리라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주재료인 쌀이나 밀도 중요하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물은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끌어 쓰시는 거예요? 물은 여기가 예전에 아, 이거요? 예, 저희가 사용하던 아, 이게 이게 항아리가 있어서 몰랐는데. 오! 지금도 이제 물이 마르지 않고 있고 예. 아, 진짜요? 예, 와, 엄청 깊네요. 많이 깊죠. 예. 네. 와. 아, 이게 우물이에요? 예. 지금 현재도 이 수원으로 막걸리를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 이제 상수도가 다 보급이 돼서 상수도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쓰던 우물인데 네. 저희가 이제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전시용으로. 아, 대신 물은 계속 예. 흘러나오고요. 우와. 술 맛은 물이 좌우한다는 양조장의 신념도 100년을 꾸준히 지켜왔는데요. 와,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진풍경이죠? 이곳에선 4대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이게 항아리가 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네. 외부 온도 변화에 조금 둔감하게 반응을 하죠. 스테인리스나 이런 거는 얇으니까. 열 전도율이 좀 낮다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여기에 전달되는 게 조금 더디니까 뭔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술이 익을 동안은 계속 일정 예, 횟수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오. 한번 저어보시겠어요? 이거요? 오. 냄새가. 이거는 그러면 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은데. 한 14도에서 그쵸? 15도 정도. 도수가 꽤 높네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소주,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소주
알코올. 예, 원주는 그렇죠. 이 원주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물을 희석해서 희석을 해서 이제 출고 규격에 맞는 도수를 맞춰가지고 출고를 하죠. 그렇구나. 어떻게 한번 일하셨으니까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허락된 음주입니다. 네, 아침이지만. 사장님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요. 네. 원래 그걸 바라지 않으셨나요? 네. 아침에 점심에 해장할 거니까. 한눈에 봐도 정말 묵직함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귀한 원주를 또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이게 또 원주라서 그런지 아니면 혹은 또 밀이라서 그런지 이게 질감이 텍스처라고 표현하는데 엄청 거의 죽에 가깝네요. 예. 아, 이게 감미료를 안 넣고 술을 빚다 보니까 이 물 가수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잘 안 떨어져요. 이가 좀 많이 걸쭉해서. 센데요. 네. 취하겠는데요. 와, 14도 정도라고 예. 하시죠. 오, 막걸리, 일반 막걸리,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을 희석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그런 정도의 알코올 도수도 되게 낮고, 근데 와, 이 원주는 죽인데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좀 후가공이 좀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품화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출고되는 것들 같은 경우 이제 후가공이 돼서 조금 더 걸쭉하긴 하지만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도수도 이제 9도로 좀 다운이 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원주를 먹어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영광이네요, 제가. 이렇게 맛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양조장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주조법이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제가 외국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식 증류주 소주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단단식이라고 표현해서 한 번에 증류를 하는데, 다단식 증류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이 안쪽에서 계속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일단 추출되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힘이 더 세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맛에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고치셔서 이제 개조를 하신 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공부, 철학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야. (1965년)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로 술을 빚는 것을 한때 금지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밀을 수입해 막걸리를 빚었고, 지금은 옥천에서 농사지은 100% 우리 밀만을 사용해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주, 소금. 예전에 양주장 오시면 안주로 이렇게 굵은 소금 하나씩 드셨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그 당시 때 농활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주를 대접해다 주시고 막걸리 같은 거 안주라고 먹으라고 굵은 소금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도수가 별로 안 느껴지네요, 이거. 그러세요? 네네, 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던 그 맑은 막걸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물을 좀 덜 첨가를 하고 희석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걸쭉한 미숫가루, 농도는 거의 미숫가루에 흡사한데, 그리고 오히려 달달하네요. 그러세요? 네네. 쌀막걸리 역시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 말인즉슨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직접 농사지은 맵쌀을 사용하고요. 물이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오크통에서 쌀소주인데 네네. 지금 오크통에서 3년차 숙성되고 있는 3년차 숙성이요? 예. 그 배럴 숙성인 거죠, 지금? 예. 오크통은 지금 이거 버번 배럴인데? 예. 맞죠? 법원. 예. 법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맨날 좀 맡을 일이 있다 보니까. 오, 제가 좋아하는 버번 배럴. 예. 좀 복잡하네요. 네. 오, 그러니까 왜 복잡하냐면은 전통주 소주가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버번의 맛도 있어요. 그게 절묘하게 믹스가 됐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 근데 맛있네요, 이거.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법원이 중고 오크통으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좀 옷도 네네. 향이나 이제 그런 걸 좀 입혀보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도 가져가시면서 소비자 트렌드에도 맞춰서 조금 더 다각화를. 되게 멋진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 위스키 뭐 이런 양주라고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그런 술도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의 접근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93년 어떻게 보면은 100년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세요? 4대 이제 맡으시고? 일단은 지금 뭐 계속 할 생각은 있고 이제 다양하게 어떤 이제 유통 경로나 이제 그 주조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이제 어떤 숙성 버전이나 비숙성 버전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좀 저희가 추구를 해보려고. 아이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맛있네요. 제주도 이거 또 갖고 가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저 응원합니다. 맛을 떠나서. 이것도 그럼 소금이랑 안 줄 것 같아. 야, 위스키에 굵은 소금으로 안 주는 건 처음입니다. 양조장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멋, 그리고 막걸리에 담아낸 어느 4대의 이야기가 꿈엔들 이칠이야.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청소 당번이죠 완전히. 예. 청소는 항상 깔끔하게 해야지. 자칭 청소당번의 정갈한 차림새만큼 식당 구석구석을 단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앞마당도 예외는 아닌데요. 김치찌개 4개.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약 주문이 많나 봐요. 여기 다 예약이. 12시 5분 김치찌개 4개예요. 1인 3역. 예. 뭐뭐 하시는 거예요? 야,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보고 다 봐요, 내가. 삼겹살도 손질. 예, 삼겹살 손질 뭐 일체 제가 다 합니다. 손님들이 방문할 시간이 가까워오자 부부의 손은 조금 더 바빠집니다. 남편은 홀에서, 아내는 주방에서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는 게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어떠세요? 아, 좋죠. 아니, 생전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그래, 아무 거시기 없어요. 불편 안 해요. 예. 다른 일은 아침 저녁으로만 일하니까 낮에 공간이 있어가지고서 그 여러모로 식당 일은 다 도와줄 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가게를 지금 한 지가 한 얼마 정도 된 거예요? 횟수로는 만으로는 6년 되고 횟수로는 7년 차예요. 1년 차. 예. 신사람 계속 알바로 계시는 것도 좀 그렇겠다. 계속 뭔가 직급이 올라가야 돼. 알바도 아니고 그냥 도와줘요. 옆에서 그냥 혼자 보조해줘요. 힘들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지. 오늘 부부의 하루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직접 띄운 청국장이 콩이 잘 발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내가 우리 식구들 먹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한 거지요. 사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이거를. 근데 내가 내가 힘들어도 띄워서
나 먹는 것처럼 우리 가족 먹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청국장 냄새가 심하고 그러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잡숴보시고 청국장이 참 항상 그 맛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안 먹던 분도 한번 내가 드셔보라고 이 청국장 우리 거는 딴 사람들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드시더라고. 그러더니 아유 진짜 괜찮네요 안 나네요 그러면서 그 안 먹던 분도 이거를 잡수시러 오더라고요. 청국장이라면 어우 손사래를 치면서 숟가락도 안 댔던 사람들, 사장님 손끝에서 탄생한 청국장을 한번 딱 맛을 보면요, 단골 손님 바로 예약입니다. 잘 띄운 청국장 콩은 소금을 넣고 빻아야 비로소 청국장으로 식탁에 오른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가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다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잡수고가 너무 나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갖고 힘들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이거 집에서 띄우시지요 사장님. 자기네들이 먹어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알아요. 아, 직접 먹어보면요. 아니 근데 왜 다른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청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청국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러니까 동태탕. 아 다른 것도 있고. 동태탕, 제육볶음, 삼겹살 네. 손님들이 취향에 따라서 아 취향에 따라서. 왜냐면은 내가 그냥 국 끓여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손님들이 선택해서 드시라고 해요. 아 아이고 그냥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손님을 위해서네. 냄새 없이 구수한 청국장이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취향 그리고 선호하는 메뉴가 전부 다 달라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청국장, 이게 바로 답이라는데요. 그 특히 냄새 때문에 사람들 좀 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죠. 이제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니까 집에서는 잘 못 해먹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일부러 찾으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냄비밥도 맛있고, 네, 청국장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반찬이 또 이제 실질적으로 집에서 해먹는 반찬 같고, 그리고 1인 1 생선 튀김을 또 해주시고, 네, 마지막에 누룽지까지 아주 개운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일석삼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원래 청국장 좋아해가지고 맛있어요. 청국장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전에 많이 해주셨던 맛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집밥이 먹고 싶을 때 땡기는 거. 따로 나와서 자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밥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아, 밥 나온 거예요? 빨리 하라고 조금 뜸이 들들었어. 아 진짜? 네? 빨리 하라고. 아 천천히 해도 되는데. 더 드릴까 그럼?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맛은 있겠죠? 네, 맛있어. 아 고맙습니다. 냄비는 가져가시네. 반찬이 너무 많아서 하나에 담기지도 않네요 사진이. 일단은 뭐 논할 필요가 있나요? 백반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감도 있고요. 왜 여행하다 보면은 특별한 음식들보다는 저는 집밥 한 끼 딱 생각나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엄마의 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감자조림, 그 다음에 이런 콩자반, 그 다음에 그 계란말이, 이런 것들이 정말 옛날 어머니들이 집에서 해주시던 음식 그대로인 것 같고요. 제육볶음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 집의 지부 메뉴가 냄비 백반인데 저는 사실 냄비 백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니까 냄비에서 밥을 퍼서 바로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 냄비밥, 야 이거 완두콩 들어가 있는 밥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뜸을 좀 덜 들이셨다 그러는데 맞아요, 뜸은 좀 덜 들이는데 저는 이 밥 좋아합니다. 꼬들밥 약간. 이게 밥만 먹어도 맛있네요. 밥만 먹어도. 사실 이 냄비밥이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쌀 냄비밥 하려면요 바로 쌀을 넣는 게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불려야 돼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더 맛있고요. 문득 솥밥보다 냄비밥이 생각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지어 먹는 밥에도 추억 한 스푼을 넉넉히 더했습니다. 고슬고슬 구수한 밥맛이 일품이라죠. 항상 냄비를 엄마가 아버지 밥하려면 냄비에다 연탄불에다 올려놓고 건노에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지금 냄비밥 먹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하기도 힘들고. 아이고 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번거로워. 이제 좋아요 이제. 왜요? 왜냐면 이렇게 손님들이 냄비밥을 해주면은 너무 맛있게 잡수고 가셔요. 누른밥하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 내가 항상. 아니, 그냥 밥하고 그러면 이 솥밥하고 맛이 달라요? 맛 다르죠. 어떻게? 이거는 솥밥은 그냥 전기밥솥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부러 끓여가지고 여기다 막 넘치잖아요. 여기서 안 넘기려고 불을 줄여놓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구수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다 뜸을 들여서 맛있게 뜸 들여갖고 내보내니까 틀려요. 구수한 맛이 더 나고 이거는 그래요. 정말로 구수한 냄비밥에 와, 더 구수한 청국장. 아, 이 조합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죠? 못 지나칩니다. 못 지나쳐요. 콩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 생각했던 것보다 색깔이 좀 연하네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와, 맛있다. 우리 여름에 콩국수 먹잖아요. 약간 그 콩국수에 들어가 있는 진한 콩물 있죠. 네. 꼭 그거 먹는 것처럼 다른 뭐 특별한 재료를 넣지 않고 콩 하나만으로 그대로 만들어낸 청국장 그대로의 모습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냄새 전혀 안 나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오, 너무 맛있다. 전 세계 이 콩으로 만드는 발효 음식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비슷한 식재료죠. 음식 중에 하나죠. 일본의 나또. 나또는 이 청국장을 생으로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청국장은 음식을, 그러니까 이 청국장을 재료로 찌개를 끓여 먹거나 한 번 더 끓여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시사철 콩이 안 나오던 시기 옛날에는 초겨울, 콩을 수확하던 시기죠.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된장을 담글 때, 그때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충청도랑 경기 지방에서 이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충청도가 물도 맑고 그다음에 일교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콩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자라는 콩도 유명하고 그 콩으로 만든 청국장도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누른밥 드세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누른밥. 냄비밥. 냄비 누른밥. 아, 밥도 좀 되니까. 잘 먹고 있어. 밥뜸 좀 덜 들이긴 했다. 이건 맛있어. 한 그릇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들에게 흔히 손맛이 좋다고 하죠. 무심한 듯 툭툭 만들어내는 그리운 손맛. 사장님에게도 마음속 그리운 손맛이 있답니다. 엄마가 손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랑 농사 짓고 하려면 이제 시골에서 누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질분대로 해주면은 손맛이 좋아갖고 다 맛있다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엄마. 어머님의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것도 한몫할 터. 사장님만의 손맛에 엄마의 푸근함 그리고 사랑이란 조미료는 덤이라고 하네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일단 안 시키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모양이 너무 예쁘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꾸덕꾸덕한 제육볶음.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반찬. 싸지도 않고
주방에서 막 요리하면서 제가 좀 귀찮게 했어요, 어머니를. 이사장님 귀찮게 하면서 좀 물어봤더니 매일매일 반찬 메뉴가 바뀐대요. 그 이유가 아침 정말 일찍 나오셔서 그 전날 신선한 재료를 그대로 사서 그날 반찬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반에서 빠지지 않는 게 생선. 고등어구이도 싱싱한 걸로 주셨네. 왜 어떤 집 가면은 생선구이 추가로 시키면 돈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함이에요, 포함. 정성과 손맛, 딱 이 두 가지로 차려낸 밥상. 손님들이 깨끗하게 비운 밥그릇을 보면요, 그저 흐뭇한 게 엄마 마음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집밥 같다고 하는 손님들이 많죠. 그래서 집밥 같다고 찾아오시고 집밥 같다고 소문내주시고, 내가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손님들이 소문 안 내면 우리 장사 안 돼요. 네, 입소문이 나야 되지. 사실 냄비밥이나 청국장이나 먹을 때는 금방 먹지만 냄비밥에 밥을 불리는 그 한 16시간에서 20시간, 청국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입에 들어가기까지 한 이틀에서 3일. 사실 이 집의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맛보다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행 속에 있어서 오랫동안 만들어낸 시간 하나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과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정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항시 저희들은 여기 저 식당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손님들한테. 그래야만 또 친절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 손님들이 그런 여기서 먹고서 그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그냥 느끼고 가는 그 맛이 저희들은 좀 다행이죠.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문득 그리워질 때, 이 냄비 백반 어떠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작은 동네 옥천에서 맛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사진의 풍경을 담아내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먼저 방문했던 양조장,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끓여낸 청국장,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오늘 옥천에서의 제 생각은 시간 혹은 시간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귀한 선물을 받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옥천을 다른 곳을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마저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와가로서 맨날 집에서 가는데 오늘은 사진 찍는다고 여와가로서. 전달할게요. 청국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반찬들도.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좋다. 아이고 눈부셔. 와, 이런 날씨에는 여행 가야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가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지기 이주영입니다. 오늘은요, 날씨도 오케이, 여행지도 오케이,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옥천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경상도 해가지고 중심. 뭐 차로 타고 오면 1시간 남짓, 그리고 기차 타고 오면 2시간. 전 여행이고 해서 기차 타고 옥천역을 찾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가방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서 저기 지도 보고 오늘은 관광지 찾아가 보려고요. 가보시죠. 6월 옥천. 아, 이름 예쁘다. 갈 데는 많아 좋긴 한데 어딜 가야 될까요? 야, 진짜 많네. 옥천 구경도 있고. 이거 진짜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세요? 옥천이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갈 데가 진짜 많네요.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내 고향 옥천을 소개하는 손기현입니다. 와, 더욱이 잘 아시겠네요. 아니, 옥천에는 볼거리도 많고 먹고 쉬는 곳이 많은데 이제 오셨어요? 아유, 그래도 이제라도 찾아서 어디예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옥천은 기름질 옥의 내천자예요. 참으로 기름지고 좋은 땅에 네. 깨끗한 물이 많아서 아.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에요. 네. 이번에 5월 달에 네. 대청호 따라 금강 비경 11선이 지정이 됐어요. 아, 정말요? 네. 그곳에는 옥천의 역사, 인물, 여행할 곳 등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영 씨가 제가 이 책을 지도하고 드릴 테니까 야. 11선을 잘 돌아보시고 네. 예, 옥천의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세요. 이야, 첫 만남에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옥천. 그럼 네. 저는 옥천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대한민국의 중심, 옥천. 머물고 싶은 옥천. 이야, 하루로 될까요? 옥천을 휘감아 도는 금강. 그리고 대청호를 따라가 보면요. 눈을 두는 곳곳이 절경입니다. 지난 2020년 봄, 금강 친수공원에 첫 선을 보인 유채꽃 단지. 해마다 봄이면 넓은 금강줄기 옆으로 노란 파도가 넘실대듯 옥천의 봄을 화사하게 비춘답니다. 굽이굽이 휘돌아 나가는 금강줄기의 자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금강유원지 뒤편 해발 441m 어깨산 봉우리 오르면 금강의 비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명품 뷰가 펼쳐집니다. 아, 근데 금강 유원지에서 쭉 금강 추운 드라이브 스루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고즈넉한 산골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거든요. 새소리라든지 곤충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타나야 되는데 저거 같기도 하고, 이 드라이브 스루의 마지막 종착지가 동락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금강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8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 동락정이라는 곳인데, 이제 나타나요. 단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가 1600년대에 처음 지어졌고 후대에 와서 또 복원된 거라고 하는데, 저기 끝이 보이고 있고요.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앞에는 지금 산맥 봉우리들이 뭔가 어깨산들이 우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뭔가 웅장한 느낌이 감돌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멋진데요? 아, 돌담 멋있다. 이게 후대에 와서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수십 년의 세월의 흔적은 비껴갈 수가 없네요. 색깔도 약간 바라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새 것보다.
이야, 와,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지금 흐르고 있는 저 강이 금강이에요. 앞에는 금강이, 또 뒤에는 멋진 산이 듬직하게 받쳐주고 있는 배산임수 여러분. 풍수지리학적으로 정말 명당 맞네요. 오, 앞에, 이야, 이 절경. 그때 당시에 주몽득 씨가 처음 짓고 나서 나중에는 유생들이나 후손들이 학문을 닦았다고 하거든요. 앞에 이런 거는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살짝 들어서 비경 보면서 뭔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런 데서도 공부가 잘 되죠. 제가 여기 살았으면은 공부를 잘했을지 몰라요. 진짜요? 잘했을지 몰라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거칠 것이 없어 더 아름답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이곳의 아름다움만 했을까요?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수려함. 그저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뭔가 잔잔한 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여기선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좀 편하게 쉬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금강 비경 11성 가운데 3경 동락정이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4경이 있다고 해서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아, 발걸음이 안 떼져요. 좋다. 멈추지 않는 물길 따라 둔주봉에 다다르면요. 자연이 빚어낸 한 폭의 작품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금강줄기가 만들어낸 한반도 지형입니다. 향수호숫길, 오, 길어요. 5.6km. 천천히 걷다 보면 몇 시간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비경 5번째 향수호숫길 시작점이고요. 시작해서 이렇게 쭉 따라 걸으면 선사공원까지. 저는 오늘은 살짝만 걷다 올게요. 가보시죠. 여기 향수호숫길은 진짜 대청 호반이랑 진짜 얼마 안 되죠. 한 50m? 정말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뭔가 잔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얼마 안 차는 시간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적막함 속에 천천히 논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향수 바람길에 이어서 또 최근에 문을 연 곳인데, 근데 왜 계속 이름에 향수가 들어가는 걸까요? 야, 옛날에 감딴다. 깨 털고 이런 때도 있었죠. 방금 다녀온 향수호숫길, 그리고 앞에는 향수 백리길, 카페 식당에도 향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사막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하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 때문인 것 같아요. 옥천 구읍으로 내려오니까 짠! 정지용 생가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오, 오늘 날씨 덕 진짜 많이 본다. 옥천이 향수의 고장이 되기까지 정지용 시인을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단어 그대로 옛 모습 가득입니다.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들에 나가시니 굳은 날도 곱게 개이고, 할아버지가 도롱이를 입고 들에 나가시니 가문 날에도 비가 오시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담뱃대를 물고 나갔는데 예. 굳은 날인데 개인데요. 네. 옛날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네. 몸이 일기예보를 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쑤시고 그러면 네, 비 오잖아요. 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햇빛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롱이를 입고 나가요, 비옷. 그럼 비가 와요.
신기하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신통력이 있나? 그것을 이제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옛날 생각을 하니까 네. 신기하니까 그걸 글로 옮겨 적어놓은 것이 저 할아버지라는 시지요. 나중에 지은 거예요? 그렇죠. 자라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네.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옮겨놓은 거죠.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정종희 씨. 아, 그래요? 예. 이 시 한번 보실까요?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별똥별 떨어진 곳 마음 해두었다. 예. 다음 날 가보려 벼르다 이젠 다 자랐소. 별똥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길래 네. 어린 정종신이 가보려고 벼르고 그러다가 다 자랐을 거예요. 외계인? 외계인. UFO? 참 신통한 생각이네요. 옛날에는 먹을 게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에요. 네. 하늘을 보면은 주위는 깜깜한데 별이 총총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휙 지나갈 때 그걸 뭐라고 하죠? 별똥별. 그렇죠. 그 별똥이 떨어질 때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이웃집에서 놀러 왔던 아주머니가 어린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뭔데? 들어본 거 있어요? 전 따로 없는데요. 없어요? 어떤 때는 훌륭한 사람이 한 분 돌아가셨다. 들어보셨어요? 귀인이 가셨다. 네. 새로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저희 아버지는 애야 저 별똥이 땅에 닿기 전에 너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들어봤어요. 네. 또 이웃집에 왔던 할머니는 저 별똥이 식기 전에 주워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있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러면 5살짜리가 그 네. 할머니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지금 저도 믿고 싶은데. 그렇죠.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 먹는 게 있다는데 얼마나 귀가 원떡. 그러면 이제 다시 하늘을 봅니다. 저기 어디로 가나 봐야 되니까. 네.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저기 저 멀리. 산 쪽으로. 그러면 어린 정종이 거기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너무 멀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요. 지금은 밤이니까 무서우니까. 내일 아침에 환해지면 가봐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이번에는? 힘들어서. 예, 멀어서. 워낙 먼데 5살에 못 갑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요. 언제 가려고? 맨 마지막에 잘하면. 벼르다 이제 다 자랐어. 자랐으니까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이젠 안 가요. 자랐으니까 왜 안 가요? 아닌 거 아니까? 예, 거짓말이라는 거. 그 이야기가 정종신이 27살 때 생각해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네. 그게 저걸 쓴 거예요. 정지용 씨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예. 이런 정감 있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대요. 그리고 그렇죠. 어투가 뭔가 들려주는 것처럼. 예, 정종신은 시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시는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한 시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아름다운 말들을 쭉 불러다가 그 자리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지를 찾는 데 부단히 노력한 시인이 정지용 시인입니다. 소박하면서도 따스한 감성으로 우리나라 시문학의 한 획을 그은 정지용 시인.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정지용 시에 이렇게 나온 특히 이제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향수에 이렇게 나온 단어들이나 이제 운율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멜로디 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네. 그런 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다룰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아이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읽어주고는 있었거든요. 네. 몇 개 봤잖아요. 어떤 단어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마음에 드는 단어 있어요? 별로 없어요. 향수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또 다른 감성이 머무는 카페로 향했는데요. 시가 아닌 다양한 작품들이 제 발걸음을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옥천 여행 왔다가 쭉 둘러보는데 구읍에도 볼거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6월이다 보니까 떼약볕이 좀 쉬어갈 겸 해서 왔는데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옥천이 특히 구읍이 문화적인 풍경하고 예술, 뭐 정지용 성가, 뭐 유경수 여사성가, 뭐 여기 공원도 많고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옥천이. 근데 갤러리 카페 같은 경우 옥천에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 되게 아름답지만 문화예술적으로 되게 잘 어울려요, 이 구읍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건물을 져서 이런 상업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관광지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도 시골만의 그 아름다운 정서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것들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마침 금강 따라서 여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추천해 주시는 옥천에 좀 좋은 곳 있을까요? 네, 옥천의 장계길이 아름답습니다. 금강 따라가다 보면 장계길이라는 곳이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여행지 그쪽으로, 코스로 거기 한번 가볼게요. 잠시 쉬어가며 작품도 감상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여행이 있어서 쉼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쉬면서 앞에 봤던 거 향수 소리길이라든지 유채 꽃단지도 멀리서 보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그냥 한 번씩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일기도 안 쓰면은 우리가 어제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오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기억 되짚어보고 느낌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그러면서 쉬어가는 거죠. 틀에 짜여진 계획대로 가는 여행 참 좋은데 다 예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기대도 안 했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에서 되게 좋죠. 재밌어요. 재밌고 감사하죠. 오늘도 해설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 선배로서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관광지,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알찬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꽉꽉 채우는 여행보다는 조금 덜어내서 그 상황에 맞게 현장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여건에 따라서 채워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여행해도 좋은 곳, 바로 옥천입니다. 여기가 옥천 국민들이 찾는 힐링 명소래요. 와보니까 왠지 알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그리고 주말에 쉴 때 그냥 여기 와서 불멍하듯이 그냥 여기 대청호? 호멍? 그냥 멍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어딘 거죠? 여기가 장계관광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제가 걷는 수변호수길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솔밭을 걷는 솔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향토 전시관, 옆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카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가 장계관광지 오면은 다들 한 번씩 찾는데요. 작은 나무인 듯 하지만 내려갈 때 보면은 옆에 양쪽에 이렇게 꽃들 그리고 저것도 분홍색 구름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저 손뭉치 만지는 것처럼. 줄기에 털이 있어서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가만히 호수를 바라봐도 좋고요. 산책을 하며 사색에 잠겨봐도 좋습니다. 장계관광지는 금강이 준 또 대청호가 만든 선물이니까요. 옆에 있는 나무는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 다 무리지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기서 내려보는 이 그림도 이 산 때문에 진짜 멋지고 웅장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림인데요. 여기네요, 여기. 사진 스팟. 치크.
대청호 물길 따라 금강 비경 여행. 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이야, 진짜 예쁘다. 야호!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고 있는 금강 비경 11선 중에 6번째 장소 장계 관광지. 이제 막 6번째니까 절반 지난 거잖아요. 매번 장소 도착할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 그 기대 이상의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5군데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계속해서 떠나보겠습니다. 전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이름 모르고 화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벤치에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걸음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걷는 태양과 밥을 맞추고 길 달빛을 따라